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월요일 이 프로주식 리그 코트 위에는 월요병이란 없습니다.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치열한 수익률 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점수를 보여주셨을지 전문가님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거래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지금 거머쥔 사나이 임상현 감독이 18.61%, 60% 상승한 수익률 가져가면서 1등 자리 첫날부터 가져갑니다. 2등 볼까요? 반전의 사나이입니다. 이주영 감독님 6.67% 수익률 가져가면서 2위 자리에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그 뒤에 우리 이무학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1등을 거머쥐었던 감독님인데요. 1.93% 안정적인 수익률 가져가면서 3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요. 그 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만 성경희 감독님 1.42% 가져가면서 4위 자리 지금 현재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첫 출발은 문종 감독님이 지금 꼴찌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 주 내로 이변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이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 식스맨 종목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임상현 감독님의 로보티즈인데요. 25.75% 지금 현재 수익률 가져가면서 식스맨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현재 담겨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죠. 문종 감독님의 상하 프론테크 2.34% 수익률 가져가고요. 성경희 감독님의 하이즈 항공이 지금 식스맨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모습입니다. 1.39%. 그 뒤로 이무학 감독님의 글로벌 텍스프리 3.46%, 이주영 감독님의 KT알파도 조용히 힘을 내어주고 있네요. 8.59%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첫날 수익률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트 위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감독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그리고 이무학 감독님 코트 위에 모셨습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빼고 두 분이 좀 옷을 맞추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양봉 넥타이를 하셨는데 저 빼고 이렇게 맞추신 거 맞나요? 예, 우연히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인가요? 네, 두 분의 넥타이 색처럼 오늘 양봉을 그릴 수 있는 이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감독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차차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이 수익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먼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니,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거래일인데 1위 자리에 지금 올라서셨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1위는 첫날 1위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4거래일이나 남아있잖아요. 예. 감독님, 1등 자리 내어주기 싫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진행이 돼봐야 아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앞서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일단 되- 독보적이세요.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주, 두 번째 주 징크스가 있습니다. 첫날 1위가 끝까지 1위를 했다 하는 점 좀 있었던 거고요. 네. 지난주에 또 제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죠. 네. 이번 주는 1등한다. 2주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는데 결국은 현재 뚜껑을 열어봐야죠. 네, 결국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기 때문에 네.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첫날이라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래도 출발이 좋다. 예. 네, 출발이 좋다. 일단 독보적인 수익률로 1등 자리 달리고 있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이무학 감독님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제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첫 주에 저희가 시작할 때 1등 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1등도 맛을 본 사람이 더 갈망하게 된다고 1등 자리 탐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네, 이번 주는 좀 가봐야죠. 지난주에 3일밖에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그리고 제가 좀 1주 차에 1등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네. 다른 우리 전문가님들이 감독님들이, 네. 감독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쫓아오면 도망가야죠. 뭐. 그래서 아오. 일단 약간 좀 보수적인 대응을 지난주 뭐 구정 연휴도 있었고 네, 했다라면 맞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방패를 놓고 이번 주는 다시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진짜요? 공격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방패만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네, 다시 창을 들고 또 수익률 게임답게 네. 좀 포트폴리오 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많이 맞습니다. 안내해드리니까 또 수익률 대회에서는 또 걸맞는 또 강력한 종목으로 1위를 이번 주 다시 탈환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이무학 감독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 두 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방패로 보수적으로만 접근해서는 1등 자리를 지키거나 혹은 탈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감독님들이 오늘도 이를 갈고 내일 또 수익을 내기 위한 선수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차차 그 이야기는 저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익률 대결 굉장히 치열하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여러분들 벌써부터 기대가 되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감독님들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경기장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선수들을 골라주셨는지 일단 경기장 컨디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멘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코멘트입니다. 반등을 부르는 숫자 5? 라고 적어주셨어요. 물론 저도 숫자 5를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반등을 부르는 숫자라고 적어주셨어요. 혹시 이거 어떤 감독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예. 임상현 감독님. 예. 아니 시장에 대해서 늘 뾰족하게 봐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출발이 좋았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반등을 부르는 숫자 5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예전에 그 한 명의 드라마를 보면 네. 이게 있습니다. 천하는 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숫자 5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시황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5단위, 10단위로 끊어진 부분들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화무 11홍도 5단위의 이수배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고 12선 지지를 받는다고 했고 또 정확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에 양봉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양봉이 몇 개냐면 5개에 좀 해당이 되죠. 5개에 해당이 되는데 5일 가격의 평균선이 5일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일선을 찍고 가면은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100% 5일선을 현재 지킨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깨지면은 현재 이번 주 내내 좀 약세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 정상적인 흐름은 현재 종가상 5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수요일 날 반전,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 이제 반전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던 가도를 달린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면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10일이었죠. 10일에서 가격의 평균선이 11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으로 보면은 21선까지 빠진다고 했는데 지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11선에서 들어올린다. 왜? 11선의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단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 5일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물론 여기서 만약 5일선이 깨지면은 현재 전체 2단 상승에 대한 조정이 좀 약간 길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일주일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내일하고 모레 정도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현재 행보를 해주다가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종가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주봉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봉이 4개이고 지금 이제 십자 도정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결국은 이번 주는 약간 보수로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 주가 강세가 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계속 가는데 주봉상으로는 계속 쉬려고 한다. 그래서 주말 막판에 이제 반등이 되면서 다음 주는 무조건 강세장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이 숫자로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시장의 그렇습니다. 흐름을 좀 봤을 때 예.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쉬어갈 흐름이 농후하고 다음 주쯤에 시장이 강세를 띠지 않을까.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이 경기장 컨디션을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종목들도 그에 맞게 준비를 해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이 1월의 마지막 거래이고요. 맞습니다. 2월 1일이 이제 수요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어떤 그 현재 오후장부터 강세가 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도 있지만은 네. 뭐 이런 어떤 그 시간적 변곡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파동 변곡에 대입해서 이제 단기 승부를 봐서 했던 것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숫자 5. 남자는 한 명의 현재 2손에 있다 이렇게 하고 여자분들은 샤넬 남바 5. 예, 함수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리고, 기억하기 좋네요. 예, 현재 어린이분들 또 네. 현재 추억에 젖어 있는 분들은 독수리 오용제. 독수리 오용제? 예, 5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은 재밌는 숫자행, 5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 5가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5가 굉장히 많은데 숫자 5로서 경기장 컨디션을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감독님의 코멘트가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짧고 강해요. 괴물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의 괴물이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 시장에 뭔가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AI 관련. 오늘 대단했죠. AI 관련주들이 정말 시장을 집어삼킨 괴물이 돼가지고 네. 정말 뭐 폭발적인 시세가 계속 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면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네. 그렇게 막 강했었던 작년에 뭐 태조 이방원,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은행주도 이런 시총상위 대형주와 그 외에 종목들이 거의 다 엎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 안에서 종목이라 치면 일단 로봇, 그리고 이 오픈 AI와 관련한 이 AI 관련주들, 그리고 하나 더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까지 해서 요 세 가지 안에서만 종목이 뱅글뱅글 돌아요. 네. 이 안에 종목이 없으면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을 맞아요. 볼 때 속상하군요, 지금. 그렇죠. 저도 막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 종목들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수익이 안 난 거예요. 이 급등주들을 잘 매매를 안 해서. 네. 분석을 열심히 하셨군요, 우리 감독님이. 네, 꺾일 줄 알았는데 안 꺾이더라고요. 뭐 계속적으로 강세의 흐름이 나와줘서 야 이게 괴물이구나.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힌트를 드리면 로봇주들은 지난주부터 약간 좀 삐그덕거리죠.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잠깐 좀 화면 볼까요? 네. 오늘 뭐 이쪽은 KTCS나 KTIS 뭐 이쪽은 강했지만 네.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간 고점에서 좀 흔들립니다. 많이도 올라왔고요, 그죠? 테마의 상투 징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는지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렸죠. 네. 종목의 개체수가 많아진다. 야 너도 로봇이야? 하면서 너도 로봇했어? 너도 로봇이야? 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듣보잡 종목이 갑자기 로봇주로 급등하기 시작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종목이 개체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테마가 침몰을 하고 새로운 또 주자가 등장하죠. 로봇의 바톤을 이어받은 게 시기적으로 지금은 AI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 테마적이라는 것은 재료가 계속 확대 재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오픈 AI 쪽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갑자기 또 음원 쪽. 그러니까요. 음원도 AI로 이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올라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곡가도 필요 없고요. 컴퓨터가 음악을 만든다. 네, 작사도 필요 없고 뭐 제 AI 시대에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할 때. 네. 그때 뭐 덱스터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할 것까지 정말 메타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면서 뭐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 주가가 막 10배, 10배 이상 갔었죠. 네.
어떻게 됐죠? 조용하잖아요. 그대로 다 떨어졌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굉장히 괴물처럼 광풍을 부르키고 있지만 괴물은 말 그대로 괴물이다. 무슨 뜻이죠? 괴물의 없어져야죠. 태세는 없어진다고요? 네, 괴물은 말 그대로 괴물이다. 네. 말 그대로 너무 많은 과열이고요. 우리가 즐길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 끝은 참담한 과정,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즐기실 때 고점 잘 대응하셔서 알면서 당하지 말자. 작년에, 재작년에 메타버스를 기억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을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AI 관련주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AI 관련주들 말 그대로 광풍이 불고 있는데 시장을 집어삼킨 괴물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시장을 괴물로 정리를 해주셨고 하지만 괴물은 괴물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걸 보면 과연 이 끝이 굉장히 찬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원 관련주도 오르고요. 뭐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와중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상한가에도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고 관련주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오늘 AI 관련주들 실제로도 강했고 포트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종목 이야기는 이따가 하긴 할 건데 예.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AI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난 테크놀로지를 제가 오늘 뭐 특징주로 이제 가져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코난 테크놀로지 부분들은 딥러닝 기술에 총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최강자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총 대장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이제 그 고객사가 주로 거의 한 2,500개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다음 프로젝트도 한 2,500개 이상 뭐 소용을 하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딥러닝, 그다음에 영상, 음성 뭐 이런 부분까지 최고의 탑픽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현재 셀바스 AI, 그다음에 뭐 이쪽 관련된, 그다음에 알체라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이제 쌍두마차를 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약간 시장이 가장 먼저 올랐었던 부분들은 아마도 12월 달에 솔트룩스가 챗봇 GPT가 되면서부터 먼저 치고 올라갔고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 가세된 것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1월 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로 보면은 언제 꺾이느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떤 큰 흐름을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저점에서 보면 20일 주기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후로 슈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고 피크가 사실 20일이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이 이제 16일째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6일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떻게 단기 피크가 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뭐 될 수도 있다고 좀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꺾이더라도 현재 전체가 꺾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월봉상 최소 빠르면은 적이병이 되는데 보통 적산병 중간에 쉬고 6개월 이런 부분까지 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후발주들이 이제 또 순환매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증권형 토큰도 있고요, 네. 메타버스도 있고 또 자율주행도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한 달 쉬었으면 또 로봇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세 박자의 어떤 핵심적인 섹터들이 계속해서 주도를 좀 해나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안 오른 종목군들은 또 이제 주도주가 꺾이면서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불안하게 하고 그 급등주 오르는데 난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네. 이 섹터에 대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자리가 오면은 편안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것들에 대한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네. 바로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런 그 증권용 토크 핵심주를 딱 시리즈로 딱딱 정리를 좀 해서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준비된 투자자만이 대박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 수익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서 로보티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또 의미, 제가 이제 강연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제시 리모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바로 투자를 사업의 원칙에서 해라. 그다음에 강세장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돈을 벌어준다. 바로 그 강세장이 있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일 트레이딩 하려고 하지는 마라. 이런 부분을 제가 스스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윙에 대한 어떤 정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번 주 정말 일을 가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로봇의 아버지라고 불리시잖아요. 이제 포트 저희 스윙률 대결 처음부터 로봇에 대해서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다음 흐름으로 AI, 뭐 NFT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을 제대로 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경기장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데 앞서서 또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동성이 많지 않은 시장 속에서 오브젠이라는 선수가 데뷔를 화려하게 했는데 말이죠. 코스닥 상장 첫날 소위 말하는 따상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데, 근데 이 친구가 갈 수 있었던 게 또 이 AI 열풍에 또 한 발을 살짝 거쳐서 갔더라고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PO 시장 굉장히 최근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선수가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었던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무학 감독님, 네. 이렇게 신인이 화려하게 데뷔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운대가 굉장히 잘 맞은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상장할 때 분위기?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만약에 작년 2월 달에 방산주가 상장을 했다. 상한가 갔겠죠. 지금 방산주 시장에 들어오면 상한가는 못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규주들은 그 무엇보다 아기가 태어날 때 뭘 알아요? 그렇죠. 부모 잘 만나는 것밖에 없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자기가 노력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눈물 나네. 네. 신규주는 그런 거예요. 신생아처럼 신규주는 태어날 때 내 부모가 누구지? 수저색이 뭐지? 이런 그렇죠. 거? 내 업황이 어디지? 근데 지금 딱 태어날 때 보니까 AI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네, 이게 일단은 공모할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네. 이 보통 인기 주식들을 막 2,000대 1, 3,000대 1 하거든요. 네. 얘 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였던 거죠. 당시. 청약이 한 5.9대 1. 이거 만약에 청약하신 분들 물량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맞아요. 따상 아주 대박 나셨을 텐데. 와. 그때는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물이 등장을 하면 괴물처럼 갑자기 AI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시세. 일단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고객 행동 정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뭘 쓰고 하는 이 빅데이터를 이걸로 접목시켜 갖고 타겟 마케팅이라는 거죠. 너 지금 배고프지? 햄버거 네. 시켜 먹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알았지? AI가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접목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글쎄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이게 네. 뭐 일단 시장을 잘 타고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특히나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 그러니까 지난번 알차도 말씀드렸죠. 네이버의 재벌집 막내 손자, 그죠? 알차라가 주가가 급등했듯이 얘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다 보니까 그러한 좀 빵빵한 뒷배경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오늘 강세를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브젠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종목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요. 아니요, 이제 AI 관련 테마. AI 관련돼서. 얘가 만약에 내일 또 주가가 10% 20% 간다. 그럼 관련주들이 안 죽어요. 얘가 이제 마지막 화력의 뗄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따상이라는 것은 시장의 주목을 일단 받습니다. 그러면 그쵸. 얘 화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매매하시는 측면이 아니고 이 종목의 시세가 어디로 치는지에 따라서 이 AI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지표로 보시면서 다른 AI 관련주를 매매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젠이 오늘 이제 화려한 데뷔를 하면서 이 AI 테마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떨지 좀 그거를 살펴보는 지표로서 이런 종목은 보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AI에 대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브젠 오늘 화려한 데뷔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권에 상장하는 종목군 중에 전통적인 AI 기업이 상당히 드문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현재 비상장 기업이 많이 포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시총입니다. 오직 시총? 왜냐하면 기술적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가 PBR이 어떠니, 펴가 어떠니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시장, 그다음에 어떤 매출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그 테마적인 요인은 무조건 현재 시총이 가벼운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왜? 시장은 결국은 수급에 더 올리기 때문에 수급은 돈의 위력이고 돈의 위력은 시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총이 나름대로 현재 적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다른 어떤 기술적 가치의 레벨,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셀바스 A라든가 솔트룩스의 어떤 시총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근접하는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거래량, 수급, 결국은 돈의 힘, 결국 그건 시총으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오늘 데뷔를 한 오브젠 친구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돼서 하나의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임상현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몸집이 날쌘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이 테마 전반적으로 온도를 체크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오늘 좀 화려한 데뷔를 마친 AI 관련주로 묶인 오브젠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 수급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눌 게 굉장히 많았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지난주 상승을 이끌어오던 시장이 이번 주에 들어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벌써부터 좀 궁금한데 두 감독님들의 분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이 선수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컨디션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선수들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어떠한 규칙으로 저희가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는지 프로주식 리그 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주식 리그 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5부대 전문가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서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내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출발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다른 감독님이 너무 잘하셔서 일단 문주원 감독님 누적 수익률 현재 0.05%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예 1위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웅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1.42%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출연해주신 우리 이무학 감독님 1.93%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루다 선수를 선택을 했었네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정말 조용하게 강합니다. 우리 감독님 스타일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메타랩스를 공략을 하셨는데 현재 6.67%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출발이 좋습니다. 정말 18.60%라는 대단한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면서 마인즈랩 선수로 포트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임상현 감독님입니다. 자, 감독님들이 현재 좀 케어를 하고 있는 선수들 목록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수익률 전반적으로 살펴본 만큼 선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임상현 감독님 마인즈랩 지난주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야기해야 될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마인즈랩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18점 지금
0.06%였나요? 예. 18%가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마인즈랩 선수를 지난주에 딱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이만큼 갈 거라고 솔직히 예상하셨습니까? 예, 예상했습니다. 와, 근데 더 바라는 게 있으셔요? 아니면은 이 정도로 좀 만족하실까요? 그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다른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셀버스 AI의 어떤 상승률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덜로 올라왔던 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저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적인 이제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가상인간에 관련된 캐릭터 기술들을 모든 어떤 그 현재 디바이스에 이제 호환이 되고, 또 모든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 부분들을 자기가 개발한 회사나 또 타인이 개발한 회사를 약간 오픈을 해서 결합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호환성, 확장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종목이 바닥에서 많이 올랐느냐, 그게 아니고 시총이 가볍느냐, 그게 아니고 마인즈랩이 시총이 그때 1억 1,000억 쪽도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돼?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말이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마인즈랩을 하면서 이야기했죠. 농구계의 마이클 조던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제가 팁까지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부분에서는 이때 제가 공략을 좀 했었고요. 노란톡에서도 이때 제시를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현재 이 상황에서 제시를 했을 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인간적이세요. 타를 네. 그러면서 직전 고점 돌파 안착이기 때문에 상승이다. 만약에 상승이 된다면은 이 상승폭만큼 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마인즈랩이 강력하게 좀 치고 올라간 거, 근데 다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는 예견을 좀 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1등으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다는 상황인데, 마인즈랩에 대해서 좀 자세히 궁금하시고 계신 분들은 노란통 아래 쪽 오시면은 네. 왜 마인즈랩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마인즈랩과 비슷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 이런 부분들도 같이 뭐 제시를 좀 하는 부분 같기 때문에 꼭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인즈랩 지난주에 출연하셔서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클 조던만큼 시원하게 지금 덩크슛을 때리면서 월요일을 시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면서 마인즈랩 선수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선수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를 담으셨어요. 이루다 굉장히 저도 뭐랄까요, 종목 상담하면 자주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많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루다 선수는 왜 영입하셨을까요? 일단은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고 오셨죠? 맞네요. 네. 네. 마스크 안 쓰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좀 부분들 좀 재료가 이제 좀 방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료라는 게 일회성 재료가 있고 연속적인 재료가 있잖아요. 네. 마스크 우리가 다시 쓰지 않을까요? 돌아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재료가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연속성 재료의 일환이다. 재료 노출적인 측면은 뭐 디데이가 딱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는 선거날 디데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같은 것도 빈살만 왔다 가는 날 주가가 다 폭락하기 시작하죠. 근데 마스크는 이제 벗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화장품주들, 피부 미용 관련주들 오늘 일단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게 일회성 재료 노출로 빠질 건 아니다. 연속성을 갖고 있는 재료들이고 또 실적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에스테틱 관련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뭐 이루다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실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2월, 3월 달은 개별주 매매하시더라도 좀 저가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살생부가 돌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감독님. 무슨 뜻이죠? 상장 폐지 종목들. 아하. 3월 결산 때 이제 이 감사 의견 거절, 뭐 의견 이런 것들이 제한, 거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거래 정지 당하고 2년 연속 종목도 상장 폐지 당하고 보통 1년에 한 20개, 30개 정도 상장 폐지 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2월, 3월에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취해 있죠. AI 관련이다, 로봇이다, 뭐 취해 있지만 곧
실적 시즌이 오고 있다. 진짜 성적표 시즌이 오는군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성적까지도 무시하고 가면 정말 괴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좋은 괴물? 아니요. 안 이제 좋은 정말 괴물? 크레이지 장이 오는 거죠. 크레이지 장이 돈 오는 놓고 돈 먹기 하는 거죠. 이제 실적 다 필요 없고 오늘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라 내일이 그러죠? 없이 한번 그러니까, 놀아보자, 이런 찍는 거요? 거냐 그냥 아무거나 가서 찍자 이런 장이 오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도 2월, 3월만큼은 조금 조심하는 측면 제가 이제 주식을 경력상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 2월, 네. 3월이다. 개별주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즐기셔도 돼요. 조금 더 즐기셔도 되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다. 실적이라는 실적은 뭐예요? 여러 테마는 생겨났다, 소멸됐다, 생겨났다, 소멸됐다 하지만 실적이라는 테마는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한 테마가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종목들 지금 너무 시장에 지금 취해 있는데 네. 이럴 때 약간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브레이크도 분명히 옆에 밟아올 준비를 하면서 그럼요.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러다 같은 경우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 계속 보시면 아마 6,500원 가격대, 7,000원 가격대 충분히 안착할 수 있고요.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예요. 특히나 오늘 경영진에서 보통 연초에 계획들을 많이 발표합니다. 그렇죠. 올해 우리 회사 뭐 할 거예요? 당찬 포부 뭐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뭐 그런 측면 이게 주주 좀 친화적인 정책이죠. 네. IR 활동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뭐 올해 목표치도 뭐 충분히 세울 수 있고 또 자세한 기업 내용은 제가 IR 자료 같은 것도 분석을 해주세요. 다 올려드려요. 아 진짜요? 네. 이 회사가 어느 컨퍼런스 가서 뭐 IR 활동한 자료들 저한테 받으면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종목도 공부해 보시고 좋구나라고 생각되시면 이런 종목들 매수하셔서 실적까지 확인하는 전략 차분하게 세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모학 감독이 이루다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널뛰는 테마 장세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테마는 실적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기본에 충실한 종목 이루다 선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감독님들 노란톡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지난주에 이 종목 이야기를 안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KTIS 물론 소개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친구가 또 너무 잘 뛰어줘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지난 포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드디어 믿어준 만큼 뛰었는데 지난주에 뛰어줬으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승부수를 띈 종목이 바로 이제 KTIS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요것이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이제 막판에 1위를 할 것이다. 네, 뒤집기가 했는데, 가능할 것이다. 뒤집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 다른 종목이 데니스 로드먼 선수가 또 까먹고 SQ가 이제 손절이 당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 급등해주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황에서 제가 오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 삿바형 출발 캔들 이후에 5일째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때 장대 음봉, 갭상승의 음봉을 했는데 들고 나와서 다들 의아했습니다. 뜨아 이렇게 했습니다. 왜 했냐? 음봉인데 한번 확인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상한가나 급등이 되느냐 이렇게 많이 의아를 하셨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차트 이제 회심의 어떤 역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상승에 대한 정확하게 전과가 절반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승 삿바 출발 캔들 보이고 5일 숙성을 해라. 5일 숙성법의 원칙, 대원칙에 백미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1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현재 24분 정도, 24% 가까이 올라왔고요. KT CS는 상한가를 갔죠. 근데 현재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더 이상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종료를 했지만은 노란톡방에서는 상한가 목표가 부분들을 현재 3,600원을 정확하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맥점
그다음에 종목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현재 수익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차트의 맥점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것을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현재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와, 네. KTIS 선수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금요일 날 한판 뒤집기로서 나왔던 선수였는데 뿜어주긴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뿜어줬으면 아마 1등으로 올라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찝어주시는 선수들이 정확하게 그 이후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계획대로. 그래서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식스맨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식스맨 종목은 교체도 가능하거든요. 네. 감독님,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선수도 너무 잘 띄워주고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지금 수익률이 3.46%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식스맨으로 가져갑니까? 안 가면 5주 동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갈 때까지.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이 네. 친구한테? 갈 때까지 일단 어. 선수를 한번 고용을 해서 믿어줘야죠. 와, 네. 정이 많으시죠. 잘할 때까지 네. 믿어주는 선수. 네. 우리 손흥민도 믿어주면 잘하잖아요. 네. 믿어주는 흐름들 네.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종목인 끼는 있어요. 계속 좀 갭 상승이나 호가가 좀 가벼운 종목이라 좀 이렇게 막 치고 가는 모습들은 없지만 일단 네. 갭도 가볍게 뜨기도 하고 장중에 윗꼬리도 툭툭 달려가면서 일단 추세적으로는 양봉이 이렇게 좀 밀집되면서 좀 올라갔었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마지막 관문 제가 봤을 때는 3,500원이 희한하게 이 종목 좀 마의 벽인데요. 직전 그러게요. 고점에서 좀 걸려 있어요. 밑에서는 저점도 강력하게 지지받는데, 그러니까 밑에서도 카방이 강한데요. 지지도 강하지만 위에 벽도 강해요. 이게 좀 장기 박스에 완전 갇혀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여기서 안 가면 진짜 올해는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아허. 왜냐하면 지금 이 관련한 자회사들, 글로벌 텍스프리의 자회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웹툰 쪽이나 네. 또 이 오픈 챗GPT 관련한 이 음성 AI 관련 자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회사들이 지금 계속 뉴스를 보시면 계속 호재를 내주고 있어요. 반기가 잦으면 한번 뭐가 나오지 시원하게, 않겠냐. 시원하게 네. 한번 나오지 않을까. 무슨 소리일까요, 감독님? 네. 밑으로 말고요. 네, 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시원하게 예. 뿜지 않을까 좀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글쎄요. 일단 뭐 고점에서 계속 왔다 네. 갔다 하는 종목도 있지만 이런 것들 사서 기다렸다가 재료가 딱 맞으면 주가 급등할 때 희열이 있거든요. 네. 차트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종목을 분석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분석이 맞아 떨어지면 주가 급등을 한다. 느껴보세요. 그 쾌감을? 희열은 어. 정말 짜릿합니다. 오. 그리고 정말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바닥에서 40%, 50% 올라간 종목 내가 투자 금액 1억인데 거기다 한 5천만 원 실을 수 있어요? 못 실어요. 네. 투자 금액 비중 많이 쓰려면 5%이 정도 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바닥에서 투자 금액 10%, 20%는 쉽게 담을 수 있어요.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계좌가 진짜 수익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네. 한번 바닥도 확실하니까 잘 한번 실어보시고 저랑 같이 짜릿한 우리 종목 기업 손맛을. 분석의 네. 맛을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감독님들의 이 포트폴리오 내 선수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감독님들의 전략대로 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이 수익률의 쾌감을 여러분들도 혹시나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프로 주식 리그이기 때문에 프로들의 영역이라서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감독님들 지휘하에서 나는 좀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들의 이렇게 선수 분석을 들으니 내일장에 출전한 선수들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을 점찍어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주전 선수 임상현 감독님은 이스트소프트를, 이무학 감독님은 한국전자인증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선수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AI가 열풍이긴 열풍인가 봅니다. 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들 중 오늘 두 종목을 좀 골라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현 감독님, 이스트소프트를 골라주셨어요. 예. 이유가 뭡니까? 이 선수는 어떤 농구 선수랑 닮았을까요? 예,
굳이 말하면은 뭐 샤킬 오닐 오. 뭐 이쪽에 좀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야, 이렇게 네, 좀 바로 생각이 되기 나오네요. 때문에 최근 선수들은 어. 안 나오네요. 예, 전설에 역사적으로. 네. 왜냐면은 그 은퇴를 해서 이렇게 몸값이 낮아지는 옛날의 명장들을 스카웃을 할 수밖에 네, 없고요. 네. 또 제가 최근 농구를 보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유명한 사람들만 네. 기획을 한다는 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트 소프트를 왜 골랐느냐 하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하면은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3천만 명이 국민의 모든 사람이 사용한 프로그램이 뭐냐? 알툴. 이게 프로그램 압축하면 있죠. 그쵸. 여기 압축해서 풀리려 그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기술력은 있죠. 근데 그거 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그런 걸 그러니까요. 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 회사의 이제 자회사가 주미 인터넷. 다시 말해서 현재 인공지능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상 인간에 대한 그 솔루션 부분에 3대 대장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들은 솔트룩스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마인즈랩이고 세 번째가 이스소프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소프트가 챗 GPT를 이제 개발한다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스소프트가 다시 한번 전혀 마인즈랩이나 뭐 솔트룩스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후발주 이제 출발한 종목이 딱 이스소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관점에서 이 소프트를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외에 많은 NFT 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방면에 많은 것들 보안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시총이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많이 된다.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네. 50%도 오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딱 준비를 현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뭐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현재 차트를 보면서 현재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YTN의 변사고 앵커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AI예요? AI로. 오. 그래서 이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했던 거고 오른쪽에는 안경 알툴주 그러니까 안경만 선택을 해주면은 자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와.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인공지능 다른 업체 걸 봤는데 이 업체 걸 보고 깜짝 놀랐던 너무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군요. 그리고 완벽하게 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은 많이 올랐느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50%도 오르지 않았죠. 나머지 6배 간 거 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6배가 아니라 10분의 1. 60%도 안 됐습니다. 이거 얼마만큼 싸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좀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눌림목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 삽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5일 숙성법. 다시 말해서 화, 수, 목요일 내지 금요일 날 급등 또는 상한가에 이제 설계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매수가제 부분들은 뭐 내일 시가로 정리 시초가, 좀 네. 되는 거고요. 손절가 목표가는? 부분들은 현재 이거 11,600원, 뭐 700원 뭐 이 정도가 좀 약간 되면은 약간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매도가는 장중 20%가 떴을 때 오. 또는 그 이상 절반 일단은 뭐 절반만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지켜보셔야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급등 상한가 세팅을 해놓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 이스트 소프트 선수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AI가 이렇게 퍼지면 저도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닐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선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자인증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네. 아니 분명 아까 AI 별로 안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감독님? 안 좋다라기보다는 뛰어놀아야 되는데 네, 저도 칼을 좀 들어야겠어요. 네. 나도 이겨야겠다. 네, 비중을 좀 많이 실을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네. 수익률 대회답게 여러분도 조금 공격적으로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 보여드리려고 예. 일단 갖고 온 종목입니다. 일단 한국전자인증은 맞습니다. AI 관련해서 이 AI 브레인이라는 이 회사가 네. 자회사입니다. 항상 좀 자회사 보면 숨겨진 종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탑 10, 무슨 탑 10이냐면 AI 타임즈 저널이라는 AI 관련한 뉴스만 다루는 저널 이 프로그램이 이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게 영어로인데
우리나라로 가더라도 한국어 번역이 다 돼요. 근데 여기서 기업을 뽑았습니다. 작년 2022년도 가장 기술력이 좋은 AI 기업이 누구냐. 그래서 봤을 때 물론 있었겠죠. 오픈 AI, 챗GPT의 오픈 AI, 엔비디아 미국 IT 업체죠. 그리고 이 어셈블리 AI 이런 전 세계 굵직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빌보드 차트 탑10 안에 들어온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일단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지분도 97% 갖고 있습니다. 거의 유망하네요.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지분 막 2%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뭐 100% 가까운 97.4%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좀 보너스 요인이 뭐냐면 일단 AI 관련해서도 있지만 일단 애플페이 관련해서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애플페이가 이제 현대카드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나올 거잖아요. 세계 간편 시장 결제 시장에서 2위인 애플페이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IT 간편 결제가 잘 돼 있는 배달의 민족에서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SNS에 러블리 애플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현대카드 부회장이 올렸다는 것은 조만간 애플페이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사과가 8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애플. 의미심장하군요. 2월 8일이지 않을까.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2월 8일 애플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네.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양수겸장 일단은 AI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해서 2월달 보자라는 측면 갖고 와도 여러분들 급등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국전자인증 선수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감독님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감독님들이 지금 수익률 대결 치열하게 펼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도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주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더 뜨거운 수익률 대결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